자, 지금부터 민법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자, 389페이지 민법 법원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리기, 틀린 거 고르기, 법원 또 나왔죠. 법원. 이게 법원. 이거죠. 이거 법원이죠. 이런 법원이 아니지. 이런 법원은요. 이런 법원은 뭐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그런 뜻이고, 이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원천 또는 법의 적용 순서 등을 말해요. 자, 5번에 1번. 대법원이 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없이요? 있지. 아까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에 사실행 간섭은 사회생활 규범일 뿐이지 법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없죠. 그죠? 뭐는 법원이 돼도 관습법은 법으로 볼 수 있어도 사실행 간섭은 법이 아니라 해석기준이다라고 했고요. 강목사 MC. 3번에 상급법원에서 법원의 판단은요, 유사한 다른 사건에 미치 안 미치죠? 안 미치죠. 왜냐면 판례는 법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 당해 사건은 따라야 돼. 당해 사건은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야 되지만 유사한 사건 관련 없어요. 유사한 사건은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련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은 기속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올려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럼 고등법원 따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재판하게 2심이 3심이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유사한 사건은 여기는 따라야 되고 유사한 사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감한 판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엎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기 엎어지면 또 수타가 되는 거야. 그러나 대개치요. 뭐 100이면 100번 칩니다. 그래서 흔치 않아요. 대법원 전원합 재판결이 판례가 변경될 때 나오는데 1년에 몇 개 안 나오죠. 민법도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급법원에서 이 대법원의 판단은 고등법원은 당해 사건은 따라야 돼. 그러나 다른 사건은 관련 없다. 틀렸고요. 그리고 4번에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헌법이 최상위법이잖아.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법률로서 무효되잖아요. 그런 뜻이 됐고. 자, 그리고 4번에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관습법이 효력이 부정되면요. 아까 나왔었죠? 가치관, 아까 그 종중판례 가치관의 변경으로 관습법 효력이 부정되면 관습법에 의해서 규율된 여기는 조리로 보충되죠? 법률 관습법 조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특히 4번에 상급법은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은 따라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 사건은 따르지 않아도 돼. 그러나 되게 따릅니다. 그걸 사실상 구속력이라고 그래. 자, 밑에 해설 1번. 판례는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합니다. 판례. 그래서 이거 잘 봐요. 이게 이제 더러 시험 나올 수 있어요. 물건은 다르지만요. 법원이냐에 따라서 조리는 법원이다 아니다. 이다. 민법 1조 그러나 판례는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 법원이냐 민법 1조에 조리는 법이다. 그러면 판례는 법이다. 틀려. 아셨나요? 신이 지은 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민법 관습법 조리 그죠? 그 했잖아요. 그래서 자, 법원은 조리는 법원이다. 그러나 판례는 아니다. 위에 두세요. 그러나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당해 사건은 따라야 되지. 유사한 사건은 상관없다. 판례는 법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5번 보세요. 해설로서 5번. 저도 해설 다 읽어봤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해설 읽어보세요. 그런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빨리 읽어져요. 종중의 구성, 종중의 재산 소용태 뭐죠? 총유, 총유고요. 이건 지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총유가 있다 그랬죠? 종중재산, 어느 재산? 교회재산. 종중재산하고 교회재산인데, 이 교회재산이 총유, 여기 지분이 없다 그랬어요. 공유합의에 달리 지분이 없다 그래서 총유. 그래서 종중 구성원은 성년 남자만 될 수 있다. 이런 관습법이 헌법의 정신에 반하여 더 이상 효력을 얻을 없다. 그런 경우는 지금은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여자 될 수, 그것이 조리 합당하대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조리에 따라서 원래 관습법이 종중의 여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성년이 되면 여자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조리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관습법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질서에 어긋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종중의 구성원은 성여자도 될 수 있다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게 전압 판례죠. 어려운 거 없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넘기시고. 자,
자, 6번 권리. 벌써 이게 권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많이 안 나오죠. 권리. 사건. 권리는 사건도 있고 공권도 있죠. 선거권 이런 공권이고 사건 우리끼리 뭐 대금 청구 이런 게 있어요. 사건. 권리를 옳지 않은 거. 토지 임차인 지상물 오전에 배웠네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사주세요. 뭐 이건 형성권이죠. 지상물 매수청권 또는요. 부속물 매수청권인데 근데 중요한 건요. 알았어요. 매수청권요. 우리 책에 있습니다. 매수청권은 이거 뭐라고? 형성권이야. 이건 뭐 건물이 임차인의 부속물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인데 얘는 다 뭐야? 얘는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그러나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거 갱신 청구권 아니에요. 갱신해 주세요. 얘는 청구권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게 다릅니다. 같은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매수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형성권이다. 그러나 갱신해 주세요는 청구권이라고 알아두세요. 이거 차이 많이 나. 같은 청구권이라 써있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꼭 알아두시고 이런 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1번 맞았고 채권자 취득권은 소로서만 할 수 있다. 맞았죠? 소송으로서. 우리가 소송으로 할 수 있다. 두 가지 있었죠? 소송으로서 반드시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자, 두 가지 있어요.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만 할 수 있다. 소송. 소송으로 고칠까? 소송. 우리 민법 시험에서 두 가지 외워야 돼요. 두 가지. 예,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죠? 채권자 취소권. 꼭 알아두세요. 채권자 취소권.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 이거 제가 빅3라고 했어요. 채권법이 너무 잘 나와. 소송을 할 수 있다. 채권 취소권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점유 침탈 시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 중요하죠? 뭐 점유 침탈 시 얼마죠? 1년. 1년. 여기 1년 후이죠? 하여간 소송으로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셔야 돼요. 우리 민법상 시험범위 둘밖에 없어요. 물론 가족보험 많지만 재산보험 둘이야.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침탈 시에 1년인데 이 취소권을 뭐라 하더라 이걸? 뭐 어려운 말 뭐라 하죠? 사행위 취소권. 사행위 취소권. 사기쳐서 해친행위 취소권이죠. 알아두시고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으로서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소송으로서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채권자 취소권은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았죠? 3번 청구권은요. 물권적도 있고 채권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권 청구권은 소멸 걸리지 않냐고 채권적으로 시효가 10년 있잖아요. 등기 청구권 이런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 시효 걸리지 않아. 보통 말수 등에 따라서. 그런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 딱 있다. 근데 채권 청구 시효가 10년이고 보통 물권 청구 보통 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4번. 하자담보 책임이기 위해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입니다. 이 기간은요, 안날부터 하자담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야? 안날부터 6월이네. 안날부터 6월이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하자담보 책임이기 위해서 토지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해달라. 하자담보는 언제 쓰는 개념이죠? 물건의 담보 하자죠. 하자담보. 다 배웠어요. 하자담보 책임은요. 언제, 어디 쓰는 개념이라고? 이게 물건이지, 물건. 물건의 하자. 물건 하자다. 이 경우는요, 뭐, 안날부터 얼마? 1년 내. 안날부터 참 6월 내. 안날부터 6월 내. 위우시고. 권리는 1년이고 물건 6개월이죠. 자, 물건의 담보를 하자담보를 하고, 하자담보를 보려면요, 매수인 선임이 무과실 요하죠. 매수인 모르고 했는데 과실 없을 것. 그리고 안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된다. 6개월이죠. 6개월이고, 제척기간이라 소멸시간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알아두셔야 돼요. 하자담보 책임은 물건의 담보에 쓰는 개념이다. 안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된다. 6월 내. 그리고 이것은 소멸시효로 보고 있고. 자, 틀렸고요. 항변권은 동시항변권. 오늘 오전에 배웠는데 동시항변권은요. 상대방의 권리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작용을 저지한다. 이런 거 뭐라 하죠? 우리나라의 동시항변권은요. 무슨 항변주의라고요? 연기적 항변주의죠. 연기적. 이거지. 대금 받을 권리를 연기하라. 이것이지 상대방 권리를 부인하잖아요. 청구권 부인주의가 아닙니다. 요즘 문제 보시면 전범위가 다 커버되어 나올 수 있어요. 자, 동시항변권은 연기하겠다. 사장님 서류 주세요. 그때까지는 대금 못 줍니다. 그때까지 연기할 거예요. 이 연기적 항변권이지 청구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동시항변권은 연기적 항변주의지
상대방 권리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1번은 임대차서 나왔고요. 2번은 채권법, 3번은 물권법, 4번은 채권법, 5번은 채권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여러 가지 권리가 막 섞어가지고 전 파트에 다 나왔네요. 다만 지금은 다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밑에 판례 해설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이 기한 손해손청권은요, 소멸시 효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얼마에? 안나부터 1년, 6개월. 우리가 담보 책임은요, 권리는 1년이고 물건은 6개월이죠. 담보 책임은요, 권리는 1년이고 물건 6개월입니다. 물건 6개월인데. 이런 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제 특히 물건에 대한 하자를 하자담보라고 하고 물건의 하자, 권리는 이런 말 쓰잖아요. 물건의 담보가 하자담보고 물건의 담보 하자담보이고 하자 안나부터 6월 행사해라. 권리 1년이고 물건 6개월이다. 좀 어려워도 자꾸 들어두시면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네. 어렵지 않죠? 7번 형소권 아닌 거, 일방적인 거, 주로 단독행위 거의 다 형소권입니다. 1번에 취소권, 2번에 상계권. 상계 몇째 상계? 우리가 까부신다는 거. 취소한다, 상계한다. 채권자 대여권은 형소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권리야. 이거 중요하고요. 채권자 취소권이 형소권이야. 그런데 채권자 대여권 형소권이 아니고 해지라든지 완결권, 예약 완결 다 형소권이죠. 그래서 취소, 상계, 해지, 완결은 다 형소권이다. 이거 말고도 동의, 추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대여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채권을 대행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형소권이 아니죠. 아니고요. 그래서 다만 채권자 취소권은 형소권입니다. 취소권 형소권이고요. 그래서 답은 7번에 3번인데 자, 오늘 나간 자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세요. 2번 19회 문제 2번. 자, 여기 있는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요. 5년부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보자는 기출문제는. 그래야 전반적인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자료 나간 2번 보시면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재판상 1번에 해제권 2번에 취소권 이거죠. 채권자 취소권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재판상 뭐죠? 소송을 통해서 둘밖에 없어요.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은 해제권은 재판상 재판에 환매, 완결, 상계 똑같죠. 그래서 이 중에서 채권자 취소권만큼은 재판상 행사라.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점유의 경우 어느 경우도 점유율 반환 청권도 1년 행사해야 되고 여기 1년 5년인데 하여간 이 채권자 취소권과 사행위 취소권 뭐라고요? 같은 말이다. 나온 김에 그 여백에 좀 쓰세요. 쓰시면 좀 어려운 분은요. 자꾸 들어두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 고개를 넘어야 되지 그냥 대충 해서 안 돼요. 제가 이제 시험범위 있는 거 다 끌어낼 테니까 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이거 중요하죠. 민법 총칙에서도 중요합니다. 되냐 안 되냐 해놓으시고 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중매매는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안 됩니다. 이중매매는 특정 채권에서 안 되고 그러나 가장매매 되죠. 가장매매 된다 이렇게. 얘는 됩니다. 얘를 뭐라지 다른 말로 허위표시 108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말이 비슷합니다. 전혀 다른 것인데 이중매매, 가장매매. 그래서 이중매매는 중도금 이상을 받은 상태에서 두 번 파는 것이고 가장매매는 허위로 파는 것인데 하여간 이중매매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가장매매 된다.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행사하라고 재판상 또는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남의 권리를 함부로 취소하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엄하게 규율하고 있다. 우리민법에서 가족법의 혼인 취소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가 재판상 재판 외인데 여기서 그죠? 요 두 가지만 재산법에서는 채권자 취소권과 점유 침탈의 경우에 절도강도 침탈의 경우에 1년 요건 재판 행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위하셔야 돼. 너무 잘 나오고요. 너무 잘 나오고 채권 총례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나간 자료 2번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은 2번의 채권 취소권. 다른 말 모른다고 사행위 취소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기쳐서 해쳤다 이렇게. 사기쳐서 한글로서 모르죠? 사기쳐서 해친 행위, 속인 행위. 이 사행위 취소권과 채권 취소권은 같은 말이고요. 자, 보시면 되겠고 오늘 문제집 다시 보시겠어요. 자, 8번 보시면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으로 나올 때 옳은 거. 자, 옳은 거. 맞는 거. 상계권이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이죠. 이게 지청형항이에요. 지청형. 아세요? 지청형항. 이게 이제 지배권, 지배권, 청구권, 작용에 따라서 네 가지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하는 권리, 인격권 같은 거, 재산권, 청구권, 뭐 채권적 청구권 이런 거 있고 형성권, 항변권 있는데 이게 동지항변권이고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우리가 인재가사 지청형 기억나잖아요. 지청형. 그래서 지배권과 청구권과 형성권과 항변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묻고 있습니까? 권리를 작용에 따라서 나눌 때 연결이 옳은 거. 이게 나눠봐야 돼. 지배권인지 청구권인지 형성인지 항변인지 나눠봐야 돼. 1번의 상계권은요. 상계한다. 이게 뭐죠? 상계권은 당연히 형성권이고요. 2번의 매우청구권 뭐죠? 아까 했나? 이거 형성권이죠. 여기 나왔네. 매우청구권, 형성권이고. 자, 물권 청구권이죠? 청구권입니다. 물권 청구권은요. 그리고 보증인의 최고검사 항변권, 얘 항변권이죠. 보증 채무 이게 있죠. 이 최고검사 항변이 뭔데?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보증인이 아니야. 주채무자에게 돈이 있어. 그리고 집행유예하다 입증해서 그쪽에 밀어붙이는 거죠.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만 갚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충성이 있어 따라서 얘는 항변권이죠. 그래서 보증인의 최고검사 항변권은 항변권이지 형성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고검사 항변권 어디만 있어요? 보증채무에 보증인만 있습니다. 연대채무 이런 데 없어요.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하다 입증해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주채무자가 못 받으면 내가 주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항변권이죠. 그때까지는 연기하겠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겠다. 계약 해지는 당연히 형성권이죠. 17문제였고요. 어렵지 않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요. 이런 문제 지금 틀릴 거 하나도 없죠? 너무 쉽네. 9번. 민법상 권리 의무로서 옳지 않은 거, 아는 거, X 아는 거. 또 나왔네. 임차인의 지상물 매출 뭐죠? 형성권이 계속 나오네요. 매출 형성권 일방적이다. 지상물이 됐던 부속물이 됐던 계속 나오네요. 지상물 사주세요. 형성권.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아니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죠. 맞죠? 법률 관습법. 조리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어요. 민법은 법률 또는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건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 물건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 맞았고. 인격권 침해, 명예 같은 경우는요. 이미 침해되고 나면 붙고 어려워서 금지 청구권 인정되고요. 이런 건 상식으로 읽으시면 돼.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권 인정되고 맞았고. 자, 4번은 주된 권리가 시효 완성되면 종된 권리도 시효가 미칩니다. 따라서 주채무의 시효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주종. 우리가 주채무와 보증은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보증채무는 살아남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채무도 없어지고. 그래서 맞았고요. 저당권은 1피해투 1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틀렸네. 이것도 많이 배웠어요. 이거 종합문제네. 저당권은 1피해투 1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나온 김에 1피해토지 1부에 되는 거 몇 가지 써보겠어요. 1피해토 1부에 되는 거. 자, 계속해서 전 범위를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들어보시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전부 실력이 늘어요. 한 피해토지 1부에도 중요합니다. 자, 중립표시하시고 1피해토지 1부. 이제 필은 토지 개수죠? 일부니까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에 대해서. 일부. 전부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한 필지 일부라도. 자, 용의물권 설정할 수 있어요.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합니다. 시효취득 됩니다. 시효취득. 일부를 그러나 저당은 안 되죠. 위헌돼요. 기분이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위헌돼요. 한 필지 일부. 1피토지 일부에도 용의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시효취득은 돼도 저당 안 된다. 이 기본이라고 이론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기본이죠. 이거 물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개수에 대해서 나온 문제네요. 한 필지의 토지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저당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5번 틀렸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기시고. 자, 2개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신의 성실 원칙. 우리 민법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의 성실,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신의에 따라 성실하라.
신의 성실의 원칙 어긋나면 계약 무효될 수 있는 강요규정이거든요. 파생 원칙이 뭐 권리남용 금지, 사정 변경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인데 신의에 따라 성실하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고요. 민법 2조. 자, 옳지 않은 X 1번. 아니 기억. 법령에 위반된 무효임을 알아. 그 자가 법률에 해놓고 나중에 강행복 위반이다라면서 무효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그랬고요. 반하지 않아요. 자, 기억 별표하시고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모든 시험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 기억 문제입니다. 기억. 법령에 위반된 무효임을 알면서도 기억한 자가 나중에 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주장해도 괜찮다, 허용된다는 거. 저 이건 이제 총칙할 때 말씀드리겠어요. 총칙할 때. 이게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돈을 1억을 줍니다. 1억을 주면서 너 제발 병 좀 죽여, 이렇게. 살인해. 청부살인을 하라, 이렇게 돈 1억을 주죠. 을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갑이 을에게 1억을 줘놓고서요, 너 제발 병 좀 죽여. 그래서 돈을 받아 썼습니다. 썼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급한 마음에 돈을 받아 썼는데 병을 죽이려고 보니까 마음이 졸여. 쉽게 말해서 양심에 찔려. 그래서 안 죽입니다. 안 죽여. 못 죽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1억을 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 법에 위반되게 을이라는 사람이 병을 죽이라 하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야, 1억 사람을 죽이면 나쁘다. 따라서 나는 너랑 의리를 지킬 수 없다. 그래도 괜찮아. 왜? 이게 중요한 것이 그렇다세요. 강규정이 사람 죽이지 마. 이 무엇에? 신의 측에 우선합니다. 신의 우선해. 됐어요? 의리가 밥 먹이 주지 않는다. 그러죠? 신의 우선합니다. 신의 측. 그래서 아무리 신의 측 우선해. 원래 신의 측대로 하면요. 갑이 을에게 1억을 줬고요. 을은 병을 죽여야 돼요. 그죠? 죽여야 돼. 그게 을이 맞잖아.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아무리 신의가 중요하지만 뭐보다 강규정이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보다 주목이다 이런 게 아니라 법이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때는 강규정이 신의 측에 우선함으로 안 죽여야 돼요. 그래서 결론 뭡니까? 의리한 사람은 청부살인 부탁을 받고 병을 죽이기로 1억을 받다 하더라도 병을 죽이지 않아도 1억을 토해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은 을에게 1억을 반환받지 못하고 을은 죽이지 않아도 1억을 가져라. 그 뜻이죠. 그래서 이게 취지가 뭐라고 강행규정이 신의 측에 우선한다. 이님이 우선한다. 조폭에서 행동대장 너 왜 죽이냐 그랬더니요.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행동대장 한 일이가 조폭이 보스가 지시해서 그죠? 지켜야 될 일. 그 니네끼 의리 문제죠. 의리가 법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법이 의리에 우선한다. 강행규정이 신의 측에 우선한다. 그 기억은 수도 없는 시험에 다 나오는 판이에요. 기억은요. 자, 틀렸고요. 자, 이 니은의 신의성실원칙은 강행규정 중요합니다.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을 봅니다. 그만큼 꼭 지켜야 돼. 신의성실원칙은 강행규정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했다. 강행규정 위반을 보고요. 뒤에서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이건 일반 보증의 경우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이런 그냥 기본이야. 그죠? 제한될 수 있어요. 읽어나만 이런 거는. 자, 니을에 아파트 분양자, 유명한 판례죠.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받은 사람에게 고지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신의측 의무죠. 아파트를 분양한 친구가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을 말을 해야 돼.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뭐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뭐가 되죠? 사유가 되죠. 부작위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런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 따라서 이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네. 물론 내가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 있는지를 내가 찾아보고 계약했어야 되지만 바빠서 안 가봤더니 아파트 조감대 뒤가 시퍼렇게 산이 멋있어가지고요. 아파트를 급한 마음에 매수했더니 가봤더니 공동묘지더라. 그는요, 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죠. 가만히 있었죠.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 단지에 공동묘지가 있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이런 것은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인한 기망으로서 사기가 될 수 있다. 답은 기억만 틀렸네. 물론 기억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년 강행복규가 신의측에 우선한다. 니은의 신의성실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은 강행규정의 위반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예전에 왜 님비 그러냐, 님비가 뭡니까, 님비, 핀피 그러죠? 이게 이제 님비, 핀피도 유명한 판례죠, 이게. 님비 현상. 이거 하도 이제 약자들을 많이 써가지고요. 님비 현상.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우리 집 근처에, 나쁜 건 니네 집 근처에 그러죠? 님비가 뭐예요, 님비가? 님비. 이렇게 써나? 이렇게. 이게 not in my backyard.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집 뒷뜰에도 놓지 말래. 님비. not in my.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건 다 너네 집 근처로. 그죠? 반대가 뭐라죠? 핀피 그래요. 핀피.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렇게 써나? 핀피. 그래서 please in my front야.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은 우리 앞마당에 놓고 나쁜 것은 우리 뒷마당에 놓지 말래. 이게 공동묘지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혐오시설 이런 거, 뭐 공동묘지라도 요즘 요양병원 같은 것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님비 현상 같은 걸 얘기하죠. 어찌됐건 공동묘지가 있다. 그런 경우는 통제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의칙 위반으로서 기망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기호이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른쪽에 11번. 신의성취 옳지 않은 거. 자, 1번. 소멸시 항변도 얼마든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의칙은 다 돼. 뭐 공법한 게 되거든요. 소멸시 항변에도 어느 정도 내 시효 항변을 주장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 돼요. 다 됩니다. 맞았고,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신의칙에서 불법행위 구성할 수 있죠. 자, 무슨 이익 배상이라고? 실례익 배상 다 배운 겁니다. 실례익 배상이고,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인 실례익을 배상하라. 얘는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이행을 넘지 못하죠. 이님이 더 커. 훨씬 커, 이님이. 그래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자, 실례익을 배상하라. 이놈을 배상해. 그러나 이놈 아무리 커도 이익이 더 크다. 이놈이 넘지 못한다. 이거 중요하죠. 실례익 배상은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여기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 될 때, 그리고 계약 체결 과실 책임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민법은 실례익 시험법이 둘밖에 없어. 나머지 다 이행이야. 그러니까 실례익은 아무리 커도 실제 이행을 넘지 못한 낚시권이 놓쳤다. 엄청 클 것이다. 그런 고기는 아무리 커봐야 어망 속에 실제 있는 고기보다 작거나 같이 크지 못하다. 맞는 말이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요, 가행규정 법규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원의 직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법이야. 신의칙은 법. 조리는 법이다. 그래서 관습법도 법원의 직권 고려하다. 신의칙도 법원의 직권 고려할 수 있어 없이 있다. 중요하고요. 4번에 강행법규 위반은 또 나왔네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 무효 주장해도 괜찮다. 무엇을 우선한다고? 강행규정이 신의칙에 우선한다. 강행규정 신의칙에 우선한다. 따라서 틀렸고 반하지 않습니다. 허용된다. 5번은 무권대리 배우죠.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한 무권대행에 대해서 본인의 지위의 추인 거죠. 인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 이게 이제 아버지 땅을 멋대로 팔아먹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땅이 짓게 되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요, 이런 것은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요. 자, 밑에 해설에 1번 봐. 1번. 한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채무자의 해설 1번. 채무자의 소멸시효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법원 신의칙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 따라서 지금부터 밑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시효 소멸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도대체 채권자 행사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3번 마지막. 신의 성실을 원칙하는 것은 가행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당사자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이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을 고려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은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첫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는요,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아셨어? 풀어오셔야 돼요. 그냥 수업 들으면 안 됩니다. 풀어오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확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